자, 우리 1번 문제를 보시면 남다른 패션 문제예요. 106회 외상매입금 3,300만 원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7월 18일 분기에 보시면은 자, 일단 우리 분기할 때 돈이 나와 있으면 돈을 먼저 따져주시면 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나갔을까요? 3,300만 원 중에서 그죠? 어음이 2,300이니까 1,000만 원이 보통예금이에요.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돈이 나간 이유가 외상대금 결제한 거잖아요, 그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여러분 근데 외상매입금은 얼마죠? 3,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대변이 맞아야 되는데 대변이 얼마 부족할까? 2,300만 원. 이거는 어음을 발행을 해서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급, 어음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 7월 30 날짜 보시면 매출거래처인 지수포장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의 뜻이 받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원래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있었던 거죠. 처음에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었던 거예요. 상품 매출을 하면 또는 제품 매출하면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오는 거니까 이거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얼마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180만 원. 여기선 돈이 없으니까 외상매출금 180만 원. 자, 모아둔 돈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32만 원 있죠. 그럼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32만 원. 여러분 180만 원을 못 받는데 모아둔 돈 대손 충당금이 32만 원밖에 없습니다. 얼마 부족하죠? 32만 원 빼면 148만 원만큼은 뭘로 다 분개를 해주시면 되냐면 대손 상각비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돈이 없을 때가 좀 차대변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외상매출금이 원래는 차변에 있었던 거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대손 충당금 부족한 거는 대손 상각비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8월 30 날짜입니다. 8월 30 날짜 보시면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형제 상사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 1이 도래를 해서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계약금 150만 원 빼고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돈이 나와 있으면 좀 편안하죠. 일단은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나갔을까요? 500만 원에서 계약금 150만 원 빼고 나머지 350만 원이 나갔죠. 대변에 보통예금이 350만 원. 차변에 돈이 나간 이유가 뭐 때문에 나갔을까요? 임차 보증금 때문에 나갔으니까 차변에는 임차 보증금. 여러분 근데 임차 보증금은 350이 아니라 얼마죠? 500이에요. 근데 왜 500만 원인데 350만 원만 줬어요?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 얼마 있대요? 150만 원. 그러면 대변이 부족하니까 대변에 150만 원. 계약금 미리 지급했을 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급금. 대변에 선급금 150만 원. 나머지 보통예금 선급금 150만 원, 보통예금이 350만 원입니다. 10월 18일에 자,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잔액 1,950만 원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받았다. 해당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예상되어 있다. 여러분 빚한감 받는 만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이익은 어디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대변에 쓰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대변에 무슨 이익? 채무 면제 이익. 이익은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 금액은 1,950만 원이에요. 채무 면제 이익 1,950만 원. 차변에는 뭐 tan가 받았냐면 단기 차입금이에요.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1,950만 원입니다. 단기 차입금 1,950만 원. 다시 한번요. 우리 일반 전표 분기할 때 이익은 대변, 손실은 차변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지금 갚을 돈이 1,950만 원이 있었는데 면제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란 말이죠. 그 이익을 우리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고요. 이 채무 면제 이익은 대변의 이익이니까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자, 10월 25일 날 보시면
자, 시장 조사를 위해서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 사원 누리호에게 10월 4일에 지급했던 출장비 얼마? 300만 원 가지금으로 처리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오늘이 몇 월 며칠인데 10월 25일이죠. 근데 문제에서 또 몇 월 며칠이 나와 있어요. 10월 4일. 그러면 그 날짜 들어가 보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들어가 보세요. 일반 전표 10월 4일 날짜를 한번 가볼까요? 일반 전표 10월 4일 날짜. 참고로 이 일반 전표 10월 4일 날짜에 가면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분계가 차변에 가지기금. 이게 답이 아니에요. 10월 4일 날 분계 그냥 조회를 해보는 거죠. 10월 4일 조회를 했더니 가지기금이 300만 원. 대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예금? 맞아요? 보통예금 300. 됐어요? 확인만 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분계가 돼 있었죠, 그쵸? 오늘 10월 25일 분계에서는 이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차변에 있었던 가지기금을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변에 가지기금 300. 대변에 가지기금 300만 원 없애주시고 차변에 출장 가서 쓴 돈이 얼마지요? 285만 원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285만 원. 나머지 15만 원은 뭘로 회수를 했습니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15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참고로 조회를 한 거고요. 10월 4일 거는 조회를 해봤던 거고 10월 25일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11월 4일 날짜입니다. 11월 4일 날짜에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 500만 원, 영업부 200, 생산부 300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돈 나갔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500만 원 나갔고요. 여러분 확정 기여형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퇴직급여라고 그랬죠. 퇴직급여. 그런데 퇴직급여를 두 개로 나눠서 쓰라고 그랬어요.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어디 거? 생산부. 하나는 영업부 거. 영업부는 판매관리비라고 하고요. 생산부는 제조부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써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부가 얼마예요? 200만 원. 생산부는 300만 원. 이렇게. 돈은 대변에 보통예금이 500만 원 나가고요. 확정 기여형을 처리한 계정과목 퇴직급여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만약에 확정급여형이라고 나오면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확정급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급여가 되는 겁니다. 자, 107회 넘어가겠습니다. 107회 여러분 문제집 280페이지. 여러분 문제집 280페이지. 자, 1번부터 분계 천천히 또 해드릴 테니까 볼게요. 시작합니다.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무 빌딩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만 원 중 계약금 6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얼마 중에서 600만 원 중에서 보증금 600만 원 중에서 계약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이 60만 원. 60만 원 어디에서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칠판에 뭐랑 비슷할까요? 요 8월 30날이랑 비슷하죠? 근데 얘는 계약금 주고 나머지 잔금 주는 분계적이죠? 근데 지금 그 거래 문제는 그냥 계약금을 지급하는 문제적이죠? 그러니까 계약금만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7월 3일날 거. 대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가면 되느냐면 60만 원. 차번에 계약금 지급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선급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이 60만 원입니다. 자, 이 분계가 답이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잔금을 치를 때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잔금을 치를 때 분계. 잠깐만. 지금 7월 3일에 거래 내용은 계약금 지급하는 문제잖아요.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60만 원. 차변에 계약금 지급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선급금 60만 원. 이게 답인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잔금을 치른다라고 나오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 얼마죠? 600이고요. 그죠? 잔금도 또 보통예금에서 주겠죠? 얼마 줄까요? 잔금 540만 원만 주겠죠? 그 이유는 60만 원은 뭘로 다 줬으니까 그죠? 계약금으로 줬으니까 선급금 60만 원 이렇게 가겠죠. 이게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분계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잔금을 치르는 분계였었고, 이거는 계약금을 주는 분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을 줬을 때는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60만 원, 차변에 선급금 60만 원. 그러다가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차변에 임차보증금 600만 원 줘야 되는데 미리 준 거 60만 원 빼고 나머지 주는 거죠. 임차보증금 600만 원 줄 때 미리 준 거 빼고 그죠? 나머지 54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됐지요? 여기서 답은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혹시나 해서 잔금 치를 때 분개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1일 날짜 보겠습니다. 하나카드의 7월분 매출대금 350만 원 중에서 가맹점 수수료 2% 빼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고요.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죠?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왔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잠깐만. 차변의 보통예금. 얘가 들어온 게 카드대금 들어온 거죠.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그쵸?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고요. 얘가 들어온 게 뭐 들어왔다고요? 카드대금 들어온 거야. 카드대금은 뭘로 다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외상 매출금. 자, 거기에 문제 280페이지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50만 원. 외상 매출금이 350만 원 있습니다. 350만 원. 자, 350만 원이 다 들어온 게 아니죠. 수수료 몇 프로 떼고 들어왔어요? 우리 카드 긁으면 다 2분기잖아, 그치? 카드 긁으면 다 들어와요? 수수료 떼고 들어와요? 수수료 떼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수수료 떼는 거 뭐라고 하냐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350만 원에 2%니까 7만 원 떼고, 그죠? 7만 원 떼고 343만 원만 들어오겠네요. 343만 원. 그래서 사장님들이 카드 결제 싫어하는 게 생돈 나가잖아, 그죠? 수수료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박따박. 그래서 외상대금 돈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근데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수수료 몇 프로 떼고 들어왔냐면 2% 뗐으니까 350만 원에 2% 뗀 거 수수료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7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영업부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퇴직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880만 원 나와 있어요. 퇴직금이 880만 원. 당사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밑줄 쳐보세요. 확정급여형. 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5,200만 원이 있대요. 종업원들 퇴직금 모아둔 게 5,200만 원이 있대, 그쵸? 단은 과거형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않았다. 우리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 설정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문장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찍 거버리시면 돼요. 그냥 그죠? 줄만 차지하고 있는 거야. 항상 모든 문제에서 설정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절대 신경 쓰지 마셔라. 그러니까 단서 조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종업원의 퇴직금 얼마? 880만 원을 어디에서 주는 거죠? 퇴직연금에서 주는 거죠. 그럼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제가 써놨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처음에 내줬을 때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종업원이 그만두면 요거 깨서 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정급여금을 내줬을 때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얘가 5,200이 있다는 얘기예요. 5,200. 근데 이 5,200만 원 중에 얼마 깨서 주는 거예요 지금? 880만 원 깨서 주는 거죠. 이거 깨면은 어디로 보내서 없애주면 되지? 대변에. 차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대변에. 날짜 몇 월 며칠이죠? 8월 16일 날 분계는 8월 16일 날 분계는 저게 대변에 가서 없애주면 돼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880만 원. 차변에 급여는 급여인데 퇴직급여니까 네, 퇴직급여 88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하지만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내줄 때마다 이런 분계를 했다가 그만두면 이거 해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상에서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얼마 있다는 얘기죠? 5,200. 근데 종업원의 퇴직금이 얼마래요? 880. 880만 원만큼 이걸 깨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거 대변에 가서 없애주고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분계가 된 겁니다. 8월 23일. 8월 23일. 자, 나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2천만 원을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의 뜻이 뭘까요? 갚는 거죠. 조기 상환은 일찍 갚기로 했던 얘기죠. 이자 20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자만 나갔어요?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갔죠. 원금이 얼마인데? 2천만 원. 이자는 20만 원. 함께 나갔으니까 2,0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2,020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2,020. 이거의 내용이 두 개야, 그지? 하나는 차입금이고 하나는 뭐죠? 이자 비용이에요. 여러분 질문. 차입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 단기 차입금이 있고 장기 차입금이 있어요. 얘는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뭘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기간. 괄호안에 봤더니 기간이 2002년부터 2022년부터 2025년 1년 넘었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요거 여기 봐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 2천.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죠? 이자 비용. 그리고 돈 나간 게 두 개 나간 거잖아, 그죠? 원금하고 이자가 나갔죠, 그쵸? 원금하고 이자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장기 차입금, 이자 비용. 자, 11월 5일 날짜. 11월 5일 날짜. 주식회사 다원의 제품 매출 예상대금 400만 원 중 3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수금으로 받고 100만 원은 금전 소비대체 계약 1년 대여로 전환하였다. 여러분 소비대체 계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래 상대방이 자꾸 다음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그죠? 그래서 나 이자라도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알겠어. 그럼 이거 외상대금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 빌려준 걸로 할게. 그러니까 이자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대차라는 것은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바꾸는 거.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소비대차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물건을 팔았으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상대방이 외상매출금을 안 갚아. 그럼 나만 손해잖아, 그죠? 그럼 뭐라도 받아내야 돼? 이자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알아서 우리 소비대차 계약서 다시 하나 쓰자.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뭘로 다 바꾸겠다? 대여금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자라도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400만 원 중 300만 원은 뭘로 다 받았어요? 약수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어음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받으러움. 차변에 받으러움이 300. 차변에 받으러움이 300.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외상 매출금을 뭘로 다 받은 거죠?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은 400. 차대변이 안 맞죠? 나머지 100만 원은 잠시만요. 차변이 모자라요. 1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다 바꾼다라고 그랬죠, 그쵸? 단기 대여금일까요? 장기 대여금일까요? 1년 대여라고 써놨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단기 대여금 이렇게 바꾸는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 이런 말 씁니다. 자, 11월 20날짜예요. 사업용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현금 나갔습니다. 대변인 현금 40만 원. 대변인 현금이 40만 원이 가면 되고요. 차변에는 이거 뭘까요? 세금과 공가일까요? 취득세는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고 그랬지? 차값에 포함시켜줘야지. 조심하세요. 그런 거 뭘로 다 분개를 해주면 돼요? 차량 운반부. 차량 운반부 금액은 4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취득세는 절대로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차량 운반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